CC 파티클 월드 효과를 이용을 해서 배경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 거고요. 1920에 1080 30프레임짜리 20초 정도 되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이름은 골드 파티클 이라고 이름을 주고 까만 배경에 컴포지션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하얀색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이름은 BG로 주고 백그라운드에 흰색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효과 중에서 4 컬러 그라데이션 검색창에 4라고 치시면 4 컬러 그라데이션을 뜨고요. 더블 클릭해서 4 컬러를 만들어 줬고, 전체적으로 노란색 컬러와 파란색 컬러는 까만색으로 만들고, 두 번째 컬러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도 두 번째 컬러와 비슷한 색상인데 조금만 다르게 조절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4개의 포지션을 조금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으로 섞는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배경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레이어 솔리드 흰색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노이즈 효과를 프랙탈 노이즈를 이펙트 효과에 보시면 노이즈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프랙탈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많은 프랙탈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레스, 좀 몽실몽실한 느낌의 노이즈와 스플라인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 타입을 만들었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많이 올려서 컨트라스트가 좀 강하게 작업을 했고요. 밝기 쪽도 좀 어둡게 처리를 해서 컨트라스트를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복잡도를 조금 올려줘서 형태가 전체적으로 약간 복잡도가 그 이볼루션이 이루어질 때 복잡도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에는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조절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프랙탈 노이즈를 만들어 줬고, 이제 이볼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에 0도에서 이볼루션 키프레임을 찍고 마지막 위치에 한 바퀴 반 정도 돌리겠습니다. 이볼루션은 진화라는 뜻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프랙탈 함수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령이죠. 필요하다면 서브세팅 값도 조금씩 조절해 보실 수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약간의 변화되는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금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값을 HDR 리절트가 아니고 소프트 크램프로 해서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해 주었고요. 레이어의 브랜드 모드, 노이즈하고 BG하고 합성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눌러서 브랜드 모드를 여시고, 저는 칼라 다치로 아래 위에 영상을 합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티클 배경을 만들 텐데요. 레이어의 뉴 솔리드 레이어로 파티클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여기에 시뮬레이션 효과 중에 보시면 CC 파티클 월드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했고, 이 왼쪽에 있는
Z축이나 뭐 그리드가 보기 싫으시면 그걸 꺼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얘는 렌더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작업할 때 꼭 안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파티클의 모양은 피직스에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형태들 중에 콘 엑시스를 이용을 해서 약간 위로 이렇게 방사되는 형태의 파티클을 만들어 주었고요. 파티클 타입은 파티클에서 타입은 라인 타입이 아니라 렌즈 컨벡스, 그래서 동글동글한 그런 컨벡스를 적용을 했고요. 벌스 사이즈를 시작할 때는 사이즈가 0이다가 데스 사이즈, 이 파티클이 죽을 때는 조금 작게, 지금보다는 훨씬 작게 해야 약간 하늘 위에 떠 있는 무언가처럼 보일 테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베리에이션은 사이즈가 0으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크기로 출발할 수 있도록 베리에이션을 100으로 올려주고, 오페시티는 뭐 한 75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 값을 적용할 텐데, 피직스에서 저항 값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이렇게 저항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 중력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중력 값을 조금 위로 마이너스 0.5 값으로 위쪽으로 중력을 처리를 하면 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좀 빠르게 위로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엑스트라스 값도 조금 적용을 해서 다양한 파티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늘 위에 쭉 펼치면 되니까 프로듀서 값을 열어가지고 XYZ 포지션과 폭, XYZ 폭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X 값은 쭉 해서 옆으로 X로 펼쳤고요. Y도 아래 위로 쭉 펼쳤고요. Z축으로 앞뒤로도 쭉 펼쳐서 전체적으로 하늘 공간에 다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그 파티클 양이 너무 작아서 시작할 때 버스 레이트를 2배, 한 4 정도로 키워주면 파티클 양이 좀 많아지고요. 아래쪽과 합성하기 위해서 얘는 클래식 칼라다치로 합성을 해서 색깔을 밑에 것과 합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밝은 파티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글로우 효과를 이용을 해서 글로우 효과를 파티클에 적용을 해서 빛이 좀 강하게 처리를 했고요. 글로우 효과도 필요하다면 글로우 스레티홀드 값이나 그 다음에 글로우 레디우스 값을 조금 키워서 빛이 바라는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인텐시티 값도 좀 올려주면 좀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티클을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약간 블러된 파티클을 만들 텐데,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요. 위쪽에 있는 건 블러라고 이름을 주고, 블러 파티클이 기본 파티클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게, 레이어 밑에 있는 게 가리지 않아서 좋을 테니까 블러 파티클을 밑으로 내려줬고요. 블러 파티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렌즈 블러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효과 중에, 다양한 블러 효과 중에 카메라 렌즈 블러를 적용하면 훨씬 더 강해졌고요. 이 두 번째 블러 파티클이라는 그 레이어에다가 포지션과 프로듀서 값을 조절하면 될 테니까 프로듀서를 여셔서 Z 쪽으로는 조금 덜 벌리고, 왜냐하면 눈앞에서 많이 보여야 될 테니까요. 레디어스 값을 Z 쪽으로 조금, 포지션 값을 조금 조절을 하고요. 제가 레디어스 값을 조절을 했죠. 그 다음에 레디어스 값은 Y로 조금 키워주고 Z 쪽으로도 조금 키워주면 블러 파티클이 전체적으로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블러는 버스 레이트를 6으로 해서 조금 더 양을 많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벨로시티, 속도 값은 조금 더 올려줘서 빠르게 블러가 스피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배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죠. 레이어에서 뉴 카메라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50mm 표준 렌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초 위치에서는 카메라가 포지션이 이 위치에 있다가 한 13초 정도 이동을 해서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F9을 쳐서 이지 값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블러가 서서히 등장하면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프리컴포즈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작업하시기에 용이하시고요. 이렇게 배경 만든 후에 필요하다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텍스트의 중앙 정렬을 가운데로 옮긴 다음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저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에 있는 텍스트에 3D 텍스트에 있는 어떤 거를 적용해 볼까요? 뭐 3D 텍스트에 있는 어떤 거든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과 함께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이용한 배경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